중국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중국의 착각이 지금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경사되어 있는 한국의 이 친중 종북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문 정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핵화가 삐걱거리고 있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변수를 볼 때 중국이라는 변수를 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중국은 미국이를 G2라고 하면서 뭐 1위를 다투는 그런 선의의 경쟁국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을 추월해서 궁극적으로 중화 사상을 세계로 다 퍼뜨리겠다는 중국몽, 이 차이나 드림인데 그건 저는 꿈깨몽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런 거대한 착각, 중국이 저런 수준의 시스템과 의식, 사회 구조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생각하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건요. 과거에 서구가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청나라가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양 착각하다가 북경이 점령당하고 아주 호되게 개망신을 당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지금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진핑을 바라볼 때마다 미련한 지는 여우 같은 곰탱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자신을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은 여우 같은 곰탱이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설치다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붕괴시켜버린 모택동이 쌓은 중국을 시진핑이 붕괴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다 급락세로 돌아서면서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비상이 캐지고 있고 심지어 공기업이 부도나는 데도 있고 이 상하이의 정시가 연초에 대비해서 4분의 1이 사라져버렸고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3년 만에 최저치로 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제가 제가 볼 때 정상으로 이렇게 성장을 이 이상으로 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내리막이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 폭탄이 영세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의 붕괴가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의 붕괴로 연결되고 왜? 중국 인민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공산당이 끌고 가는 중화라는 민족주의에 박수를 치는 것 같지만 배가 고프면 양민이 순식간에 홍건적, 황건적이 되는 게 시간 문제인 게 중국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황제가 태평성대에는 뭐 서민들이야 태평성대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때는 중국이 무슨 뻥을 치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만은 나중에 그 황제를 배가 고프면 순식간에 들고 일어나서 능지처참을 해버리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명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권력자가 잘못하면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암시를 했지요. 자, 이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알면서 지금 북한을 시켜가지고 비핵화의 장난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보면서 게임을 두 가지 트랙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해요.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둘이가 결정적일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북한을 좀 꼬셔놨다 하면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해서 이 비핵화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뭐 북한이 협박 편지까지 보내고 이러면서 내가 11월 6일 선거를 앞두고 날 흔들어 가지고 한번 날 겁먹여서 뭘 갖다가 얻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죠. 11월 6일 이전에 북한을 세게 쪼아서 패면
그러면 북핵 위기가 다시 재발됐다. 뭐 실험하니, 핵실험하니, ICBM 발사하니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여태까지 협상한 거는 뭐 헛거였나? 이러더니 그것도 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6월 10일 날 만나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를 걸어서 만났어야죠. 그래서 전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핑계로 깼어야죠. 자기가 만나서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아마 본인도 지금 후회 막급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북한을 벌집을 쑤셔가지고 또 작년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또 자기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좌우된다라고 중국이 배우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중국을 덮애는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는 11월 6일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벌려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왜? 그래야 미국에서 중국의 이 저가 수출, 중국으로 가버린 공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가 사라진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 사회의 트럼프의 주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 실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싸우면 어차피 11월 6일까지 가야 되는데 딜을 해도 그 이후에 딜을 하겠지요. 저는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원칙으로 끝을 볼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또 순식간에 돌아서서 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보는데, 그런데 이 북한 문제를 북한을 팰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뭐 북한하고 아주 좋은 관계고 한미 훈련을 재개할 것처럼 해놓고는 꼭 그런 건 아니고 돈이 많이 든다 어쩐다 또 그래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다가 슬쩍 얹어버려서 중국을 북한하고 같이 얹어가 무역 플러스 북한으로 패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당분간은 건들지 말고 좀 두고 이제 한국이 북한하고 자꾸 거래를 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도 생각이겠지만은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부터 재무부까지 미국 행정부나 언론이나 의회가 그간에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우방이라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게 우방이 해도 지금 너무 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한국에 화살을 들이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중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던데 제 걸 가끔씩만 보시나 보네요. 저는 중국이 망한다고 보고 북한의 비핵화와 이 남북한의 통일은 중국이 망하는 시점에서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망하니까 독일이 통일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중국이 망하면 김정은 체제는 무너지고 남북한은 통일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만 망해버리면 마지막으로 지금 지상에서 북한을 떠받쳐온 스폰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북한 체제는 흔들리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중국이 그리 쉽게 망하겠느냐? 경제가 저래 큰 나라가. 아니 우리가 역사상에서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1930년에 대공황에 휘말리면서 그 바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지고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휩쓸리면서 히틀러를 집권하게 하고 이탈리아에도 파쇼가 전횡을 하게 하면서 일본도 견디다 못해서 거국 군부를 중심으로 이제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으로 침략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고 그것이 또 이 지정학적인 큰 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저래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미국도 경제적으로 한번 완전히 1930년도에 무너졌고 러시아도 무너졌고 독일은 견디다 못해서 전쟁을 선택했고 일본도 거기에 뛰어들었고 그러면 그것은 7, 80년 전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면 끝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오히려 그때는 무역량이 적었고 경제가 금융하고 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날 우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는데도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국제관계에서 무역, 국제관계에서 환율,
국제관계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의 분위기를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 사이인 정강기라고 부르던 1930년대 대공황 시대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왜? 자유무역이 없어지고 보호무역으로 가고, 그리고 무역전쟁, 환율전쟁 등이 충돌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공황이 터지고 나면서요, 국제 간의 무역이 5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무역이 올스톱 됐어요. 대공황이 터지니까 미국이 먼저 미국으로 들어오던 값싼 품목을 못 들어오게 막았고, 그러니까 또 그 나라도 또 막고 하면서 갑자기 전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하고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군비 무장을 해서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침략을 하고 터지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중국 내부의 모순이 쌓일 만큼 쌓여가고 있고 제도나 시스템은 낙후되었는데 끝으로는 환상에 빠져서 태평양의 섬나라 13개인가에 돈을 뿌리고 자빠졌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곳곳에 1대1로라고 해서 아프리카, 아시아에 버려놓은 판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위기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빚이 얼마 있고 얼마나 문제를 숨겨놓고 있는가를 아무도 모르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100% 터질 수밖에 없고, 중국에는 통계라는 것이 이제 한국이 중국 배우려고 그러는 건데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시진핑도 지가 어디로 가는 건지, 뭐가 진실인지를 모를 겁니다. 중국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중국의 부채가 민간과 이 관에 있어서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중국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자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통계부터 예측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그런 거지요. 채권시장도 그런 거고요. 바로메타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망할 거라고 보는데 한 3년이면 이제 신호가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벌써 이렇게 기별이 가고 있어요. 자, 문재인이 작년 11월 달부터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다고 미국에서 또 떠들었습니다. 자, 종전선언은 문재인이 작년 11월에 안을 만들어서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이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한 뒤 4개 항으로 된 구체적인 종전선언안을 만들었고, 1항은 관련국 정상이 모여 한국 전쟁 종전을 공식 선언하는 상징적인 조치고, 2항은 남북, 미북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걸로 구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한미 훈련을 계속 중단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고 평양의 워싱턴에 미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의 대북 핵 및 재래식 위협을 중단하는 성명 등이 포함될 수 있고, 3항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한시적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분계선 등 기존 정전협정과 부속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말은 곧 없앤다 말이 되겠죠. 평화협정 체결 이전까지만 나눴다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거 다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4항은 비핵화가 완료될 때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4항에 있는 비핵화가 지금 숟가락 하나도 못 뜨고 거꾸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은 1항을 지금 하려고 아직도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작년 7월 달에 이걸 다 해놨다면 집권하기 전에 촛불로 쫓겨났을 때 전 정권이 집권은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고 벌써 북한하고 뒤로 연락하면서 이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것을 문정인이 실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은 이 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평화회담의 전문격인 성격으로,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바로 평화회담이 연결되는 말뚝이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알박기. 그걸 갖다가 문정인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사항에 따라 유엔사 지위가 유지돼 주한미군 주둔 철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현재의 정전체제가 지속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문정인이한테 물어보겠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확인하냐? 비핵화가 되면 이제 평화협정을 한다, 이러한 종전선언을 하고, 두 번째는 미군이 한국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뭐 훈련이고 뭐 전략자산이고 다 중단하고 미국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한테 겁도 안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뭐 유엔군이나 군사분계선은 비핵화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거, 네 번째는 비핵화되면 이것도 다 없앤다는데, 문제는 비핵화를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100% 비핵화 됐다고 말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라면 이걸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한국 대통령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거는 북한이 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이건 누구 좋아라는 거예요? 북한 좋아라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맨날 하던 이야기가 평화협정이고 종전선언이지 한국이 하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문정권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주사파들이 하던 이야기. 그러면 이런 거는 북한이 만들어서 하고, 한국은 비핵화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걸 한국은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은 북한에 마치 대변인 양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의 첫 부분인 1항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이라는 이런 일이 이제 들어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북 관계 수립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이가 굉장히 사악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정말로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건 멍청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인데 멍청해서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면, 북이 어떻게 할 건지 알면서도 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기 위한 꼼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도요, 이거 50보 100보예요. 뭔가 하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영철이 6월 1일 이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약속을 했다고 북한은 믿고 있다라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가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인은 종전선언 순서를 놓고 벌어진 교착 상태에 초반에 단단히 꼬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마이클 그린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다. 북한은 여전히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한미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와 주한미군의 철수의 구실로 활용하려고 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종전선언이고 나발이고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뭘 믿고 종전선언을 하면 알박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화협정까지 가는 알박기를 해버린 거예요. 종전선언을 합니까? 뭘 믿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실제로 비핵화의 열차에 올라타서 세우지 못하도록 가고 있어야 그걸 보면서 이 열차가 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한 1시간 뛰면 저쪽 역에 도착한다, 비핵화라는 역에. 그럼 종전선언 해주자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정 박아놓고 일정대로 종전선언 해주고 차례대로 해주는데 비핵화는 마지막에 확인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기차가 들어왔는데 금이 실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이 튀어나올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7월 달에 종전선언을 발표한 평화협정을 발표한 부분은 문재인이 작년 7월 달에 독일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베를린 선언이라고 발표한 다음에 곧바로 미국하고 북한한테 이걸 갖고 설득했다는 그건 김정은이 봤지요. 아니 우리가 하던 말 그대로 잘 받아 써왔네. 요즘 라디오 열심히 듣고 있나? 에? 어찌 그리 내 마음을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가 다 적어왔네. 비핵화를 안 해도 적당히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끌고 갈 만큼 훌륭하게 해왔네. 예? 만점이다. 이렇게 써간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특보입니까? 기가 찰 지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북미 관계가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의 전망인데요. 이제 제가 볼 때 쇼가 더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11월 6일 선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쪼고 북한 문제를 중국에 얹어서 중국을 쪼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가만히 앉아서 트럼프 하는 것만 지켜보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존재는 아니지요. 그럼 이제 또 나서가지고 좀 있으면 한 9월 말 10월쯤 되면 세게 흔들을 거예요, 판을. 그래서 위기를 고조시켜 가겠지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 트럼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내라. 이렇게 압박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게 귀찮고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일단 조용히 놔두고 중국하고 한국만 쪼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를 두지 않지요. 왜? 북한은 여기에 주체 4군데 중에 남, 미, 북중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 판을 게임 체인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선거를 직전에 터지고 있는 대북 위기를 타협을 해서 수습할 것이냐. 이제 그게 지금 한국이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에 세게 한 방 박을 거고 미국이 선거 직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일단 불을 끄자고 북한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종전선언을 11월 6일 이전에 알박기를 하려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트럼프도 이거 썩 해주려고 했죠. 북한이 조금만 내놓으면. 근데 북한이 하나도 안 내놓으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위기를 한번 조성했다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풀어주면 그때는 껍데기라도 또 내놓을 거다. 그때는 그러면 종전선언을 들어줄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1월 6일 이전에 위기가 고조되었다가 북한이 핵 리스트를 뭐 낸다고 또 쇼를 하면서 일단 냈다가 11월 6일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 또 움직이면 되니까요. 북한은 수가 100가지, 1000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수가 별로 없고 한국의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북한이 11월 6일 직전에 내버릴 수도 있죠. 왜? 서류 검증이 잘 안 되게 임박한 시점에서 제출할 수도 있고 또 핵 껍데기나 ICBM 껍데기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걸 또 포장해서 북한이 그러니까 11월 6일만 넘기고는 저것이 가짜다. 리스트 전부 엉터리고 숨겼더라. 이거는 11월 6일 이후에 하면 되죠. 서로가 양심과 도덕이나 원칙과는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11월 6일 날 전에 종전선언을 알박기를 하려고 하겠죠. 11월 6일 지나면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종전선언이 11월 6일 이전에 북한이 껍데기라도 내고 서류라도 하나 제출하면 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고 한국은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물밑 공작을 해서 김정은이한테 또 보고서를 제출할지 모릅니다. 이거 미국을 좀 꼬셔야지.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쪼다가 이렇게 가짜라도 하나 내가 11월 6일만 넘기자. 그러고는 일단 종전선언 해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그러면 미국은 종전선언 해줬다가 11월 6일 끝나고는 이거 가짜다 발표한 다음에 가짜기 때문에 종전선언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한번 뱉은 종전선언은 되돌릴 수 없지만은 북한이 내놓은 가짜나 서류나 가짜 껍데기는 얼마든지 물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불균등함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일단 11월 6일 날 이겼다 칩시다. 공화당이. 그래서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방어하면 이제 내를 괴롭히던 막 러시아 스캔들이고 탄핵이 이런 데서 좀 벗어났구나. 그러면 트럼프는 너 이제 이리 와봐. 이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대선까지. 대선이 언제예요? 2020년. 그러니까 한국 총선도 더 뒤에요.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해 여름쯤 되면 공화당 후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2년 남은 동안에 이거 이제 바짝 쪼아버려야 되겠다고 트럼프는 이제 북한 문제를 손을 좀 보자. 이래서 이제 또 쪼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하고 북한하고를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두 놈 다 손보겠다. 이렇게 또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내가 언제적에 김정은인 이제 핵이 있고 ICBM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붙으면서 내년 한 3, 4월쯤에 또 북핵 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협상이요. 속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으로. 왜냐하면 뭔가를 구체적인 걸 내놔야 될 때 그 구체적이라는 것은 검증이 가능해야 구체적인 거죠. 검증이 안 되는 거는 말뿐인 거죠.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거를 내놓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북한이 이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해놓고 빨리 종전선언을 알박기 해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이 나중에 종전선언을 해놓고 또 내년 봄에 전쟁을 한다고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북한의 계산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이 지쳐서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 지고 미국의 대통령 시스템이 탄핵이 언제 되냐 이런 것까지 흔들리면서 트럼프가 이제는 정치 생명을 하루하루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북한에다가 됐다마 내 뒤에 올 사람이 독박을 쓰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저 아들 그냥 비핵화 된 것처럼 쇼하고 사인하고 가버릴란다. 이렇게 작정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출구를 열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은 트럼프가 내심으로는 중간 선거에 패배하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또 탄핵을 시키는 일이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권력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그리고 뭔가 업적이 없는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서 선거에 지게 되면 강력하게 전쟁하자고 나서지 못하고 협상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져서 힘이 싹 빠진 트럼프가 얼마나 우리를 세게 몰아붙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번 했는데 중간 선거에 이긴 집권당은 3번밖에 없다. 그건 맞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이색적인 이단화가 있기 때문에 역대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던 다른 정권들과 트럼프 정권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면 탄핵으로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를 상당히 이제는 비토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비토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북과 협상을 끌고 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강공으로 나설 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힘 빠진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을 끌고 가도록 하고 트럼프는 그냥 속는 셈 치고 해줘버리자라고 그러면서 북한과의 업적을 가지고 또 좀 버텨보려고 하고 이런 게 북한으로서는 제일
쉬운 카드다. 저게 선거에 이기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2년까지 저걸 속이면서 끌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 속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쪼으려고 다시 시작을 할 건데, 그리고 한국도 손을 볼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도 또 발을 뺄 수 있다, 여기서. 그러면 지금 상황이 또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가지고 전쟁 나니 안 나니, 대북 제재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시끄러워져 가게 될 거다. 김정은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가 선거에 지기를 물떠놓고 지금 빌면서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지금 한 수를 보려고 하고, 선거 직전에 미국과 이 종전선언 협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